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2부에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상신 EDP 볼 텐데요. 네. 942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사신 가격이 18,600원 매수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8,600원이면 막 올라갔을 때 높을 때 사셨다가 네. 바닥 한번 갔다 이제 살짝 고개 드는 이런 상황이고 비중 5%입니다. 10%에 지금 손실이 나 있는 구간이라서 매일매일 보면서 이제 좀 매수가까지 내가 샀던 가격까지 조금씩 이제 올라오나 보다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방송 추천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기군요. 정말 딱 매수하신 타이밍이 좀 고점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업종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평소에 분할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 중이시거든요. 현재 비중 5%이고 최근에 상신 EDP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수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네. 정확한 투자 기간이나 목표가를 정해주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정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서는 탄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은가 이런 좀 물음표도 뜨게 되는데요. 알아보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 상신 EDP 보유입니까? 매도입니까? 보유입니다. 가져가자고. 예, 일단 보유. 최병훈 전문가는요? 매도입니다. 매도 의견이십니다. 자, 우선 일단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닥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상신 EDP가 삼성 SDI양 매출이 거의 이제 또 대부분이잖아요. 네. 비중이 상당히 큰데 움직였던 거를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움직였을 때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는구나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신 EDP가 이제 또 원통형 캔이라든지 이쪽에 또 이제 모멘텀이 좀 많이 좀 쏠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쪽에 시장이 좀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뭐 전고체나 혹은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 혹은 뭐 46파이 배터리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상신 EDP가 삼성 SDI가 이제 또 미국 공장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또 이제 공장을 좀 증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 SDI가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해놨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권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증설을 어느 정도는 해놓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약간은 좀 잘못된 구간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그림이냐면 결국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 줬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딱 다음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물량이 들어가고 이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미 이제 이때 당시에 윗꼬리를 그릴 때 물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점까지 올라가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힘이 빠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힘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작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신 EDP가 어떠한 구간이냐, 다시 한번 힘들어갈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은 한 달이 될지 뭐 두 달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측을 해봤을 때 삼성 SDI나 혹은 뭐 상신 EDP 등등 해서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뭐 46파이 배터리를 양산을 한다라든지, 네. 혹은 이제 뭐 삼성 SDI에서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장을 증설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눈에 띄게 보인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주어야 다시 한번 시장에 집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흐름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찐 상승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2차전지도 같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17,000원 그 다음에 2차로 18,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생겨버린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수익 만회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힘이 빠진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주는 모습이 보여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저는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 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 아마 추가 매수를 지금 많이 고려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안심하고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시기는 아닙니다.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찌됐든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더 상황 보면서 확실하게 바닥 잡아주는지 보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 2차 목표가는 한 조금 더 반등 나온다면 18,2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15,000원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지금은 힘이 들어갔다가 다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고요. 자, 김영일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 바로 팔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들어볼게요. 바로 팔자가 아니라 16,700이니까 19,000원 목표로 19,000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신 EDP가 아마 뭐 좋다고 해서 경쟁력 있다 생각해서 사신 것 같은데요. 예. 상신 EDP는 캔 2차 전지 이제 우리가 뭐 케이스라 그러죠. 네. 이제 각형이나 원형이 있으면 우리가 2차 전지 보면 예를 들어서 건전지 보면 건전지 뭐 동그랗게 캔 알루미늄하고 그것처럼 예. 각형. 그러면 이거 크지 않으면 특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진입장은 있지만 왜 진입장은 그거 회사가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이 몇 개만 거기서 캡티브 마켓을 하는 거니까. 그럼 2차 전지에 이제 캔을 뭐 이제 어셈블리 쪽이나 캔을 쓰면 전극을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튀어나온 그거 쪽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 2차 전지 산업이 아주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신 EDP는 매출의 90%가 삼성 SDI입니다. 그럼 SDI가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올해 하반기부터. 그래서 좋아지는데 그보다도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의 성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보시면 전기차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 어떤 걸 그 사물이 뭐 어떤 동물에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과거를 보면 그 사람 미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처럼 주가도 똑같습니다. 이런 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을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2016년도 전기차 2016년도, 17년도, 10년도 가격이 10배 오르지 않는 부실주도 전기차 관련돼 다 있으면 배터리 있으면 다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약하네요. 자, 많이 묻어요. 소형주예요, 이것은. 소형주인데 보세요. 여기서 2015년도 뭐 여기서 보시면 5,000원에서 5만 원이면 10배인데 네. 2,000원 저가 대비 10배밖에 안 갔어요. 평균적으로. 4,000원 10배도 안 갔죠? 그러면 포스코 푸침은 만 원에 70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코스피 200이고 대형 주면서 실적도 들어보면 그건 포스코 그룹 재벌 그룹이잖아요. 그럼 나는 포스코, 퓨침, 에코프로, BM, 양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캔도 다른 거 다 있으면 소형주도 있는데 소형주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매출을 막 구조적으로 기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나는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여기 빠져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식 투자. 여기 너무 이뻐 보이니까 5% 사가지고 조금 내려가면 또 물 탈까요? 아니면 뭐 지금 안타 현금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거래 실리고 지금 급락해서 오히려 돌파를 못하면 추세 하락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만약 깨지면 더 2차 전지가 아직도 업한 개선 쉽지 않으면 더 내려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미 꺾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반등을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반등을 해주면 여기서 18,000원 정도고요. 네. 정말 많이 가면 1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뭐 하반까지 보고 저는 19,000원까지 봤는데 그러면 18,000원 1차고요. 2차 19,000원 가면 팔고 나오셔서 만약에 지금 16,700원이니까 내 상각이 18,500원이면
매물대로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물을 타야 되죠. 5%니까. 그럼 네. 다시 눌림목 주고 반등할 때 그때 한 15%물 타가지고 5% 가고 20% 단가 확 낮추잖아요. 그걸 빨리 하루 이틀 빠져나와서 가고 싶으면 2차전지 최고의 기업을 가셔야죠. 지금 음극재인 포스코 퓨체만 가시면 됩니다. 빠지면 분할로 매수하든지. 그러면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소형주는 앞으로는 잘 안 갈 거다. 그래서 물론 뭐 실적이 많이 좋으면 내년에 전체 업황이 좋아지면 되는데 그 업황 기다리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19,000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신 EDP. 지금 우리가, 우리 투자자께서 언제 사셨는지, 그리고 관련된 전략들은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알아봤는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우선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셨고 상승할 수 있는 이슈를 좀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목표가 우선 2차까지 갔었을 때 최대 18,200원 보시는 거고요. 손절가 15,000원.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왕 살 거면 확실한 종목을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관점이시고요. 목표가 19,000원인데요. 이것도 2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손절가는 15,5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야 하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좋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거든요.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첫 번째 종목은요. 블루스톰 김님께서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2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28,600원. 오늘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뭐 일봉으로 봐서는 34,000원 찍고 내려와가지고 계속 약간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데요. 18%시네요. 저점 구간이라서 샀습니다. 예, 목표가를 생각하시는 게 34,000원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최고점을 살짝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져가도 괜찮은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찾아보니까 OLED나 수산화 리튬 이런 쪽인데 이게 현재 업황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우려스러워요.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우려스러웠던 점이 뭐냐면 이번 주에 저한테 특히나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매수 문의가 많았어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그러면은 저는 이번 주에 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장이 좋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에 반등이 잘 나온 건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미증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니까 이에 따라서 반응해준 그러한 매크로 수급들이 들어와주면서 주도주 종목군들 있잖아요.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이 잘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 지수가 굉장히 잘 올라온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시장을 평가하려 한다라고 하면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시장에서 크게 올라간 건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 광고 쪽이라든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만이 결국에는 이번 주는 상승을 완전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도주 종목들의 반등 그러나 실질적으로 잘 상승이 나온 건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해야지라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 잘 먹혀들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저가 매수를 분명하게 선호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저가를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또 쉬는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공격을 할 거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미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보복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입지에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나 봐요. 그러게요. 계속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또 연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라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확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근로자의 날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있죠. 지금 이 휴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확신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종목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올해의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워낙에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올해 또 실적 회복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 회복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당장에 저가 많이 빠졌으니까 모아가야지라고 했을 때 저는 시장에 관심이 없고 다가오는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매력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은 지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올해 어찌됐든 뭐 아이패드라든지 OLED가 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당장에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시장은 관심 없는 종목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그렇게 관심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언가 수익을 노리고 들어갈 만한 종목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인 점은 분명하게 맞아요. 바닥을 잡고 있는 점도 분명하게 맞고 지금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도 맞고요. 올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손절 라인은 저는 27,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5,000원 바로 보시기보다는 매물 구간이 31,000원 구간 형성되어 있으니까 1차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3,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어쨌든 저가여서 들어갔다라는 말에서 힌트를 가져갔으면 이제 기술적 대응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7,500원. 거의 매수가보다 약간 미치죠. 그리고 네. 목표가 31,000원, 2차 33,000원입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P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빈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31,500원에 비중 12% 담으셨어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두근두근합니다. 라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의 뭐 5%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또 장중에 사실 31,500원을 찍기는 했었거든요. 일단 매수가는 회복을 해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냉정한 판단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당 가능하실까요? 네, 최병 전문가님이 냉정하면 또 굉장히 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PSK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반도체 장비, 이제 웨이프 가공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스트립, 이제 드라이 스트립 쪽에는 세계 1등인데, 1등이면 뭐 합니까? 해봤자 연간 잘 나갈 때 21년도 잘 나갈 때 매출액, 글로벌 1등에서 하이닉스 3등을 넣으니까, 두 회사에 내니까 1등인데, 한 5천억 정도, 4천억 정도 대 매출이에요. 뭐 세계 1등 계속 매출 넣는 게 아니거든요. 1등 치고 네. 1등 해봤자 그 분야에서 뭐 각 섹터별로 틈새 시장 1등 해봤자 동네에서 1등인 거야 말 그대로. 동네에서 1등이란 것은 크지 못하는 거죠. 크게 내가 막 구조적으로 이게 4천원 매출하다 1조 가고 2조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한미반도체는 그런 게 개념이 좀 다르죠. 한미 1등인데 네.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패키징 시장에서 계속 장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게 계속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니죠. 웨이퍼가 가공이 되면 웨이퍼를 많이 쓴다는 것은 메모리 쪽에 반도체 메모리 전공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고 즉 IT업이 아주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웨이퍼를 해서 우리가 웨이퍼 한 장에 뭐 300mm 웨이퍼라든지 200mm 웨이퍼 그러면 거기에서 칩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많이 업황이 좋아야 되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생각보다 안 좋다고 TSMC도 그러잖아요. 10%, 20%, 10% 좀 이상일까 하는데 10% 정도를 10%면 성장을 별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장비하니까 이제 패키징 장비들이 막 나가니까 전공정 장비도 웨이퍼 가공한 장비도 막 주식이 막 올랐어요. 실적을 전혀 올라가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서 올라갔으니까 이건 과도한 기대감에 올라간 거죠. 그럼 1분기 실적부터 못 가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고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21년도 우리가 메모리 업황이 가장 좋았으니까, 그러면 그때의 고점이 이게 PER을 보면 10배 정도 내외의 장비는 봐야 되는데 지금은 15배 이렇게 반영돼 있는데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게 합리화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업황이 생각보다는 실적이 안 좋아 뭐 잘 안 나오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겁이 없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주식을 사면 주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전공정 업체를 사고 싶다. 그럼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뭐 테스다 그러면 테스도 마찬가지지만 원익 IP에서도 기다렸다가 요 땅 할 때 그때 답을 잘 낚아채면 되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저럽니다, 주식은. 그렇게 쉬운데 내가 계속 쳐다보다가 막 가니까 이제 다들 좋다고 그러니까 사면 전부 다 물려요. 이것도 지금이에요. 그죠? 지금 두근두근 거리는 본인이 이제 깨지면 이제 높게 샀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장 파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간 거 오늘 여기서 파셔야죠. 정확히 나왔네요. 매도가가 박스권 상단이니까 저 보니까 얼마예요? 32,000원이네요. 그 상가격이네요. 오늘 본전할 수 있는데 장 분위기에 따라서 본전을 못하고 내일부터 내려가면 추가 하락하면 여기 깨져가 아마 내려갈 걸로 보여요. 저는 실적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량 매도 내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PSK 정말 원하신 대로 냉정한 판단 도와드렸고요. 매워. 네. 내일장에서 매도 타이밍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뿌빠님께서 네. 대창단조를 올려주셨는데요. 7,500원에 20%를 담으셨습니다. 이제 재건주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왔던 종목 같은데, 이게 4월 16일 이후에 쭉 올라가다가 오늘은 살짝, 약간은 좀 음봉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오늘까지 사는데 기관이 약간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00원의 가격대, 높잖아요.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단시간 내에 딱 올라왔는데 7,500원이니까 또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조금 높으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상황에서 대창단조가 이제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까? 이 기업이 모멘텀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예전에는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또 네옴시티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최근에 네옴시티 이슈를 봤는데 작아졌대죠. 네, 170km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2점 몇 킬로로 줄어들었다라고 하죠. 엄청 줄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확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인데. 참. 네, 어찌됐든 우크라 재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참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서로 워낙에 또 이제 원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건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대창단조가 이제 굴삭기라든지 이쪽에 이제 하부 주행체를 주로 만드는 기업인데 수출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 기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적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창단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무언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만할까라고 하면은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찌됐든 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잘 나와줬는데 현재가 이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일전에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여러 이슈로 움직였었던 단가가 6,500원 정도 이상 단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매물대가 두터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전에 들어왔었던 것 대비해서는 물량이 거의 메말라 있다.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8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6,000원 단가 이상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또 올라온 상황에서 모멘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라 매력도도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정리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건설 업황도 좋아져야지 대창단조도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야기가 조금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기대할 만한 이야기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6,100원 정도가 굉장히 또 주요한 매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6,5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 뚫어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봐버려야지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종목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해칭을 좀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창단조는 추가 매수나 어떠한 대응보다는 올라왔을 때 정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뭐 손절가 필요 없습니다. 대창 단조 관련해가지고는 우선 건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모멘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더 사지 마시고 6,000원대 초반에서 잘 나오신 다음에 다음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오늘 또 2부에도 예정되어 있는 히든카드 이런 종목 가져가셔야 되니까 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입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부산 테스나에 부산 테스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7,300원에 네. 10%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5만 원 넘어갔을 때 안 파셨네요. 더 갈 저는 거라고 한 생각했어요. 5만 한 3천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5만 3천 원 목표가 보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어제 오늘 좀 좋은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10% 최영 전문가님 방송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렇게 사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이. 10배. 좋아한다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를 좋아한다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전문가님 티예요. 아, 정말. 너무 티인데. 감정적 공유를 좀 해주세요. 티. 저의 팬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알겠어요. 아, 정말.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주식을 10% 사서 더 사고 싶다. 지금은 잠깐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잘못하면 많이 손실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만약에 정말 더 사고 싶다면 많이 빠졌을 때 아니면 추세적으로 했을 때 작년에 뭐 그전에 못했다면 초기에 많이 빠졌을 때 고점 대비 5만 6만 원에서 반타작 났었잖아요. 그러면 이 업황이 좋아지고 매물이 테스트 업황 패키지 업황도 좋으니까 테스트 웨이프뿐만 아니라 그러면 3만 원대 사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있어야지 이미 2배 왔잖아요. 주가가 이미 2배 온 상태에서 잠깐 내려와서 더 산다는 것은 거의 다 깨먹습니다. 그것도 비중을 10%에서 더 사봤자 20% 사봤자 수익률을 5만 3천 원 보신다 그랬는데 4만 7천 사 5만 3천 원 10%밖에 안 되는데 10% 보고 제가 주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송을 봤으면 아마 이 주식을 안 샀을 텐데 10% 수익을 보고 제가 30% 주식하지 마시라 늘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도 의견은 39,350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거래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반드시 주식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오늘은 전체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장대 양봉 절반 정도를 53,000원 이미 저 위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반등을 할 때 오늘 또 보시면 53,000원대 왔잖아요. 이번 달에. 그러면 그때 파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내려 산다면 오히려 주식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요거를 깨지면 이제 46,000원 깨지면 저 밑에 다시 3만 원으로 갑니다.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적게 나올 거고 물론 예상을 지금 그렇게 업황 자체가 테스트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하지 일봉상으로도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금지시키고요. 손절가 46,500원이고 목표가는 49,800원에 팔고 나오시고 지금부터 만약에 비중을 30% 살 수 있으면 많이 앞으로 한 50%,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서 하셔야만 저의 방송을 제대로 보는 팬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최병훈 전문가님은 또 큰 수익을 항상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전략을 짜주시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조금 수정해 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서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률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49,800원 전해드렸거든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너무 상처받진 않으셨죠, 시청자님? 저희가 다 걱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전문가님 진짜. 좋아합니다. 잘 보고 있어야 하는데 맞아요. 저는 싫어합니다. 네, 저의 팬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정말. 너무 티였어. 네. 티 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그만 뭐라고 하고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랑님께서 오늘 이거 어제 좋았는데 이게 OCI입니다. 93,400원이라서 오늘 들어가셨대요. 이게 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10%. 한 발 늦은 느낌이 없지 아니, 않은데. 뭐 이거 알면은 다 수익 내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윗꼬리가 달려서 불안합니다. 괜찮겠죠? 예, 태양광 관련주인데 오늘까지 살아남은 건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이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뭐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OCI 쪽에서 뭐 말레이시아 쪽에 뭐 증설 얘기도 있어가지고 뭐 모멘텀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자마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김영일 전무님, OCI의 윗꼬리 두려워해야 합니까? 저라면은 OCI를 안 샀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두려워지네요. OCI 네. 말고 다른 거를 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신재생은 사실 겁니까? 저는 지금 태양광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좋게 보고 있는데 다른 걸 샀을 것 같다. 그 얘기시군요. 네, 예. 그런 겁니다. 일단 OCI가 이번에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잘 나왔어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 지금 이제 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이제 현재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한 1.5배 정도 더 늘릴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OCI가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중국에서 워낙에 미국에서 워낙에 중국 때리기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 아마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이 되든 뭐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든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할 것 같고 지금 사실상 미국 쪽도 태양광은 중국이 다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사적인 수혜가 충분히 기대되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OCI를 굳이 안 샀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이 약간의 오늘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딱 10만 원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구간을 왜 맞고 떨어졌을지를 오늘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10만 원 구간에 단기적으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지 못하고 121선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구나.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셨어야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SDN,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금양그린파워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는데 SDN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태양광 쪽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이 있구나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샀으면 금양그린파워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가 2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수급적인 흐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은 딱 이 두 종목인 것 같아요. 1등이 금양그린파워, 2등이 대명에너지. 그러면 OC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관점이 아니라 살짝 흐름 보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래도 저는 지금 태양광 쪽을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양그린파워나 대명에너지의 흐름이 워낙에 좋아서 아마 추가적인 급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 지금 시장에 살 거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금양그린파워 같은 거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마 단기 급등 가능한 종목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CI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종목,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도 접근하면 좋았었겠다라는 거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오늘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가기도 들어가줬고 살짝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간 만큼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10만 원 구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밖에 될 수 없다.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1차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약 한 11만 1,000원 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은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손절은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수익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태양광보다 더 좋은 종목 두 종목 태양광 업황 내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내일 파셔서 따라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하지만 OCI 괜찮습니다. 10만 원 1차, 11만 1,000원 2차 목표가 제한합니다.
네,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볼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진단할 거고요. 이미숙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 27,430원이고요. 비중은 좀 많으시네요. 25% 담으셨어요.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습니다. 4월 29일이고요. 11만 주 정도 추가 상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아주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엣지 컴퓨터, 인텔, CXL에도 건소시엄 돼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올해부터 이제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실적이 크게 안 나올 거고, 흑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AI 플랫폼 이제 솔루션, IP 솔루션으로는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제 주가가 이미 뭐 8천억 시가총액 이렇게 왔으니까 최소한 뭐 이익이 300억에서 500억 정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내년 전엔 2년 정도 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면 미리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 300억 정도에서 500억 정도 나와야 되니까 그게 27년도나 6년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보이죠. 그럼 앞으로 지금 24년도니까 이 3년 뒤에 주가가 이미 시가총액에 다 반영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솔루션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마진이 확실히 세계에서 혼자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많이 뱀리스에서 들어가 솔루션 많이 제공이 된다면 이 주가는 아직 저평가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주가가 미리 먼저 반영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악재다. 기업은 좀 더 이제 시장에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매출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아직은 너무 기대감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미 월봉상으로 보시면 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주식이 이제 5배가 올라갔거든요. 5배가 올라가면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익이 나오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7만 원 정도 가기는 아직 시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앞으로 2, 3년 정도 안에 7만 원 내외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2만 7천 원이니까 한 두세 배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아직 작년까지 해서 적자 안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2만 3천 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조정을 3만 8,800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한 30, 40% 조정 받거든요. 그러면 40% 조정하면, 만원 한 2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 사셨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가일권 못 들어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침체권으로 임박해서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장이 조금만 나빠지면 여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면 그때 해야지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사신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팔고 나중에 하시고 지금 사야 될 이 모양에서는 사야 될 거 없습니다. 주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내려왔을 때 사면 늘 안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여기서 사가지고요. 만약에 2만 원 샀습니다. 계속 23년도 3월에 사가지고 23년도 9월까지 6개월 기다렸는데 안 가고 그 다음 되게 폭락해버렸습니다. 폭락해가서 13,000원이니까 2만 샀는데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올라오면 본정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아직은 여기서 고점에서 아직은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면 침체권 더 가야 되고요. 월봉상으로도 보시 이제 침체권으로 가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시고 본전이니까 전략 매도하고 나중에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였고요.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쉽습니다. 주가 하락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셨어요. 손실권 들어가기 전에 매도 타이밍 잡으셔서 빠져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분위기, 아시아 분위기 잘 타면서 출발하다가 이제 독일이 살짝 반락이 되어 있는 상태. 어차피 뭐 상승 출발했다고 해서 뭐 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이벤트 보고 난 다음에 좀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미국의 GDP 그리고 금요일날 PCE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가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도 개장이 되어 있는데
다우 지수만 지금 0.1% 살짝 밀리고 S&P 500 0.3 그리고 나스닥은 0.83으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구간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